퇴근 후 자주 들리던 카페에서 낯익은 듯 낯선 여인을 만난 박영수 씨. 여인은 영수의 장모님 친구였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에 매료된 영수는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저랑 오늘부터 사귀어 보는 건 어떤가요? 장난스럽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영수는 사실 말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이미 집을 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금전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커피와 밥을 사주며 가끔 집에 초대하며 터다란 집이 외롭다는 은지 씨의 모습을 보면 어루만져주고 싶은 충동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서방, 이제 좀 행복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박영수 씨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결혼 5년 차에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내는 어린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고 끝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젠가 퇴근 후 자주 들리던 카페에 갔을 때였습니다. 자리를 잡고 커피를 마시는데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듯한 얼굴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 박서방,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목소리와 말투에는 오래된 지인의 정겨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 서서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분위기. 옅은 하늘색 주름 치마와 깔끔한 흰 셔츠. 적당한 크기의 세련된 액세서리까지. 전체적으로 단정하면서도 멋을 아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처가 쪽 사람일 텐데.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를 건네고 다시 한번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장모님 또래 같아 보였지만 얼굴이 전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정확히 누구인지도 떠오르지 않는 애매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갈하고 우아한 화장, 살짝 포인트를 준 보석들, 단아한 눈웃음을 머금은 표정, 왠지 모르게 사람을 휘어잡는 듯한 분위기랄까. 단정한 옷차림과는 달리 품위가 느껴지는 스타일.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타입인데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참 그녀를 훑어보며 기억을 더듬고 있자 그녀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설마 저를 잊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섭섭한데.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인을 몰라볼 정도로 눈썰미가 나쁜 편이 아닌데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손을 휘 저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한 번 보지 않았어요? 신부 어머니 친구. 기억이 나시나요? 그제야 희미한 기억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아내와 함께 처가에 갔을 때 장모님 친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위를 본다며 저녁 식사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저를 보고 혹시 장동건이라고 말했던 기억.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오, 이제야 생각났군요. 은지는 반가운 기색으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호, 왜 제 이름이 궁금하세요? 왠지 궁금하네요. 장모님 친구분이신데 아줌마라고 부르긴 그렇고 자꾸 여사님이라고 부르자니 거리감이 느껴져서요. 얼굴이 예쁘시니 이름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은지 씨는 한껏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준답니다.
그럼 누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글쎄요. 제 애인에게만 가르쳐 주는데요. 저는 웃으며 거울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부터 애인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나 박서방. 이제 보니 은근히 박력 있는 남자였군요. 은지 씨는 눈웃음을 지으며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 이름은 박은지예요. 역시 얼굴만큼이나 이름도 예쁘세요. 그럼 오늘 하루만 은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은지 씨. 박서방이 제 이름을 불러주니 갑자기 설레는데요. 박서방은 무슨 말입니까? 은지 씨도 저를 영수 씨라고 불러주십시오. 영 씨. 설레네요. 은지 씨는 제 이름을 한번 천천히 불러보더니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 씨, 누구 때문에 설레십니까? 철구 씨 때문에요. 어떻게 설레십니까? 마치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우리 같이 이름으로 불러요. 어차피 오늘 보고 언제 또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마주 앉은 카페의 공간에 밝고 즐거운 웃음이 퍼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7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장모님의 지인에 대해 이야기를 몇 번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대화가 한층 더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본 김에 저녁이나 함께 할까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데이트 한다고 생각하고 괜찮고 말고요. 오늘이 아니면 언제 또 영수 씨와 데이트를 해보겠어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은지 씨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얼핏 들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우리는 장소를 옮겨 한정식 전문점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은지 씨는 제 사정을 잘 모르시죠? 네. 그런데 궁금하네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별거 중입니다. 이혼도 할 예정이고요. 은지 씨는 놀란 듯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이라니요? 집사람이 바람이 났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도 한참 되었고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조용히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한창 나이에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든 일이겠군요. 그래서 요즘 내 친구 안색이 어두웠던 거네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은 장모님과 아이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미영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다고 해도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싫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까지 내팽개치고 바람을 피울 정도면 그건 좀 심각하긴 하네요. 은지 씨는 가볍게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근처 한정식집에서 저녁을 마치고 산책 겸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습니까? 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이름을 알려주면 애인하기로 했잖아요?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먼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까? 저 혼자 지낸 지 꽤 되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그녀의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는 꽤 넓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박서방, 제가 나이가 들어서 여자로는 안 보이세요? 그녀는 와인 한 병을 꺼내며 저를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은지 씨 정도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럼 자네 장모님과 비교하면 어때요? 저는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받았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하십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는 외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에이, 그건 너무 형식적인 대답이고요. 진심입니다.
그녀는 잔을 기울이며 웃었지만 눈빛 한편에는 외로움이 어른거렸습니다.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지 않으십니까? 적적해요. 적적하고 말고요. 더 늙기 전에 연애라도 실컷 해보고 죽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잘만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정작 제 인연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게요. 영수 씨도 요즘 많이 외롭겠네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 둘 곳도 몸 둘 곳도 없으니 사는 것이 힘드네요. 어쩜 상황이 저와 똑같네요.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마음이 허전하거나 대화 나누고 싶을 때 한 번씩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은지 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가 와준다면 저야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정말입니까? 약속하신 겁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연락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녀의 집에 들러 식사를 함께하고 차를 마시며 다정한 오누이처럼 친구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하고 좋아졌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와는 3년 정도 연애한 후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희미한 잔상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자마자 같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20살, 제가 28 되었을 때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 관계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28이 20살과 연애를 한다고? 그것도 고졸의 생산직이면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어?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청순한 외모에 개성있고 당찬 모습까지. 겉으로는 여리여리해 보였지만 속은 단단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이어오다가 드디어 집에 인사를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가는 내내 조심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는 10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 혼자 외롭게 지냈어. 진짜 불쌍한 분이야. 그래서 오빠도 친엄마처럼 잘 대해줘야 해.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진짜 미인이야. 보고 놀라지 마. 밖에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엄마랑 나랑 자매인 줄 안다니까. 저는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게 우리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였다고 시댁에서 엄마를 원망해서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할머니께서 결혼 전에 사주를 보셨는데 어머니 팔자가 새서 남자를 잡아먹는 팔자라고 하셨어. 그래서 두 분의 결혼을 몹시 반대하셨지만 아버지께서 고집을 부리셔서 결국 결혼하셨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시댁 식구들이 어머니를 탓하셨어. 아버지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면서 결국 어머니께서는 시댁과의 인연을 끊고 나와 단둘이 살아오셨어. 그녀의 눈빛에는 씁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장모님 아직 뵙지도 않았지만 잘 해드릴게.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뵙기 전부터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어린 딸을 혼자 키워내셨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장모님께서는 얼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우셨습니다.
동그랗고 큰 눈, 진한 쌍꺼풀, 도톰한 입술까지. 순간적으로 와, 따님보다 더 아름다우시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순히 예쁘다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아한 분위기까지 풍기셨습니다. 마치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아내가 했던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매 같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겠군. 실제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셋을 보면 자매와 남자친구라고 착각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젊으셨을 때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으셨고 능력 있는 장인어른께서 그 인기를 견디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다가가신 것이 결혼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용기 있게 대쉬한 것을 상기시켜보면 꼭 제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에 장모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난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쩜 울 사위가 우리 남편 젊었을 때와 닮았을까? 참, 그때가 생각나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순간 당황했지만 장모님께서 그리운 얼굴을 떠올리듯 미소 지으시는 모습에 가만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지적이고 우아한 사모님 같은 이미지랄까요? 세월이 흘렀어도 한참 어려 보이시는 동안 미모는 물론이고 풍기는 아우라 자체가 남다르셨습니다. 아무튼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아내가 어머니와 계속 살고 싶어 했던 터라 결혼 후에는 처갓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 머리는 자연스럽게 장모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미용실을 방문할 때마다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 손질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커피 한잔하며 일상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덕분에 한 달에 2번 이상은 일부러라도 미용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4년 후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딸을 키우셨던 터라 손주로는 아들을 원하셨는데 덕분에 첫 손주가 아들이다 보니 기쁨이 남다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이 지나기도 전에 아내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 하였고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늦게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외박까지 하게 되었고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자꾸 외박을 해? 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어. 한 번도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어.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좀 즐기며 살고 싶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그녀가 자유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극단적인 태도였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아내의 행동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타이르셨고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태도는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장모님께서도 참지 못하시고 폭발하셨습니다. 너 애가 있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저한테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깊은 실망감. 그날 이후 장모님께서는 저에게 자주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위인 저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더니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연락이 늦어지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3달 만에 돌아온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를 으쓱이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를 보자마자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한 거야? 엄마가 되어 아이를 내팽개치고 이래도 되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제 질문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가볍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너무나도 무덤덤해서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쉬고 싶었다고. 3달 동안 연락도 없이. 나도 사람이야. 사람 좀 살게 놔둬.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말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태도였습니다. 마치 이혼을 오래전부터 결심하고 있던 사람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녀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함께 해결해보자고. 힘든 일이 있다면 같이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에게조차 아무런 애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미안한 마음에 그런 것인가 싶어 아이를 데리고 아내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얘 좀 안아볼래?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 그러나 아내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맘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장모님께서도 딸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며 설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몇 달 뒤에 돌아오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다 되도록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걱정과 분노가 밀려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저는 결국 장모님께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셨습니다. 이혼만은 안 되네. 제발 부탁해. 저는 당황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순 없다네. 자네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데.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철이 없는 거라네.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지만 그저 사춘기가 늦게 온 것이라 생각해주면 안 되겠나? 어디 가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나? 내가 책임지고 딸을 설득해보겠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겠나?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저 또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다시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손자를 책임지고 키우겠네. 자네가 직장에 있는 동안 내가 돌보며 필요한 것은 모두 하겠네. 그러니 제발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실 수 없겠는가? 결국 저는 장모님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까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처가살이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제 마음 또한 아내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남자들과 어울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떠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장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챙겨주시고 빨래며 청소까지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까지 정성껏 돌봐주셨으니 차라리 아내는 없는 셈 치고 좀 더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제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장모님의 친구 은지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 많이 드세요. 제가 일부러 신경 써서 만든 거니까요. 그녀는 정성 들여 차린 상을 가리키며 싱긋 웃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저를 드는 저를 가만히 지켜보던 은지 씨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맛있지 않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피식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네, 아주 맛있군요. 고마워요. 사실 김치찌개에 소금이 한 바가지 들어갔더라도 맛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된 저녁 식사는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은지와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은지 씨, 정말 나중에 누가 데려가실지 궁금하네요. 무심코 던진 제 말에 은지 씨께서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글쎄요, 그건 영수 씨한테 달려있는 게 아닐까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장난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 씨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와인 한 잔 같이 해요. 그날 우리는 단둘이 와인 한 병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넘어가자 은지 씨는 문득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씨, 이제 좀 행복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씨는 음식도 잘 만들고 살림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제 말끝을 자르며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식 솜씨도 좋았지만 상냥하고 여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숙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이 그녀를 데려가게 될지 얄미울 정도로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께서 말을 끊어버리셔서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얼버무렸습니다. 은지 씨는 음식도 잘하시고 참 예쁘세요. 그리고 여성스럽고 아름다워요. 그녀는 살짝 눈을 가늘게 뜨며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예쁘고 아름워요? 정말요? 그럼요. 제가 볼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쁘다는 말, 아름답다는 말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특히 영수 씨에게 들을 때는 10배로 좋아요. 왜 저에게는 10배로 좋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라서 그런가요? 그녀는 장난스럽고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가슴이 무척이나 두근거렸습니다. 영수 씨는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은지 씨와 결혼. 그런 상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제 입으로 내뱉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장난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좋긴 한데 결혼은 싫습니다. 뭐예요? 좋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그냥 결혼보다는 연애가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요. 그럼 다시 여쭤볼까요? 저 같은 사람과 연애하고 싶어요? 은지 씨가 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지 씨는 아니었나 보군요. 제 말에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더니 이내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난 여성분들 중 가장 여성스럽고 아름다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바라던 이상적인 여성이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부담을 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춰주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이면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한 후 모든 것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시기만 해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혼하는 인연은 따로 있는 걸까요?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인연은 끝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뤄왔던 이혼을 마무리하고 은지 씨와 함께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바라볼 수 없다면 인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혼남 박영수와 연상녀 김은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서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별의 아픔을 겪어왔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만남을 하게 된 과정이 저희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네요. 진정한 사랑과 만남의 관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찾게 될 인생의 반전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